안녕하세요. 보따리 상인입니다. 오늘은 복권을 사러 갔다가 카페에 가서 살짝 엉덩이 좀 지지고 오려고 합니다. 원래 한탕주의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저지만 10대 때부터 술도 안 마시고 옷도 안 사고 차근차근 모아놨던 돈이 한순간에 타이로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도 살짝 한탕주의가 눈을 뜨기 시작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리 심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 사건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복권 2장을 구매하고 있네요. 물론 제 인생을 보면 죽어도 큰 돈은 만져보지 못하는 삶인 것 같지만 뭐 사람의 욕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거와는 반대로 현재 제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좋다고 해야 되나? 자, 이제 복권을 샀고 근처 커피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새 계속 집콕만 하다 보니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지금은 카페고 동시 녹음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가 꽤 크네요. 그런데 감미로워서 노래에 취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나가서 야외 활동을 좀 해야 기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요새 최근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구름도 거의 없고 날씨도 엄청 좋고 바람도 솔솔 부는데 이 분위기를 타고 제 경험담 짧은 걸로 하나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고 딱 기말고사 3달 정도 남았을 때였네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밤에 칵테일 바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칵테일 바라고는 해도 큰 홀에는 노래 부를 수 있게 가라오케가 있었고, 그리고 노래방이 약 4개 정도 있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바에서 일을 했고, 바에서 술을 산 후 홀 의자에 앉아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테이블에 앉아서 술 마시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사장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노래방을 이용하고 싶은 한국 애들은 방에 들어가 술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대부분 홀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베트남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 번 오면 20명에서 30명씩 와서 놀고 갔기 때문에 가게로서는 참 중요한 단골 손님이었죠. 그런데 제가 일할 때 사장님이 주의점을 하나 말해주더라고요. 저 친구들 좀 위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 생각하면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한 명을 지목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녀석이 그 조직의 대빵이라고 들었던 것 같네요. 뭐 평소에는 문제 없지만 술에 취하면은 누군가 그 녀석을 건드리면 그날은 가게 문 닫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오면 한국 애들은 그냥 방값 안 받고 다 노래방으로 들여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가끔 중국계 애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계 중국 애들이랑 중국 애들은 사이가 안 좋다고 무조건 싸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그때 정말 일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날은 정말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형도 와서 바에서 간단히 한 장 걸치고 있었고 베트남계 친구들도 와서 언제나처럼 홀에서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 다른 날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보스란 녀석은 대부분 술 마시면서 홀에서 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바에서 조용히 앉아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걔 옆에는 걔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도 같이 앉아 있었고
저랑 친한 형도 같이 앉아서 세 명이서 재밌게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껴서 서빙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솔직히 그 친구가 저는 무서웠는데 그날 이야기하면서 의외로 그렇게 무섭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더니 갑작스럽게 경찰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끔 경찰들이 들어와서 술 한 잔씩 하면서 홀에서 노래 부르는 애들 구경하다 가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날은 틀렸습니다. 보통은 정말 2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날은 2명이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3명의 덩치 큰 경찰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바에 앉아있던 그 베트남계 중국인 보스의 머리를 못 움직이게 테이블에 쳐박더니 곧바로 손을 뒤로 하게 하고 수갑을 채운 후 데려갔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없고 저랑 주방 이모만 가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당황했습니다. 주방 이모는 부엌에 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벙쪄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한동안 홀은 어수선했고 경찰은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녀석을 데리고 나가고 나중에 바에서 술 마시던 한국 형이 들어와서 이야기해주는데 저 녀석 약하다 걸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참 다행이라고 말한 게 그날도 약을 챙겨서 가게에 왔다고 합니다. 술 마시다가 중간중간 하려고 말이죠. 그 전에 잡혀서 가게는 다행히도 조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형도 그 이야기를 그 친구 옆에서 마시던 다른 베트남계 중국인 친구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게가 그런 분위기가 됐다 보니까 홀에서 놀던 친구들도 잠깐 있다 다 빠져버렸고 저는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이 일에 대해 보고를 했죠. 사장님은 어차피 지금 애들도 다 빠졌고 저랑 주방 아줌마도 놀랐을 테니 오늘은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알았다고 하고 주방 이모에게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홀과 방에 불 꺼진 거 확인하고 가스 잠궜는지 보고 이제 가게를 나와서 문을 잠그려는데 저희 가게가 2층에 있었거든요. 문 바로 앞에 계단이 있고요. 그때가 새벽 3시였으니까 깜깜해서 아무도 없어야 할 그 계단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라기보다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숙자나 범죄자가 기다리고 있다 습격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계속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는데 몸집도 그리 커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후딱 문을 잠그고 옆으로 피해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제가 지나가는데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슬쩍 봤는데 아까 그 경찰에 잡혀갔던 그 친구더라고요. 마음이 완전히 놓여서 너 어떻게 된 거냐, 풀려난 거냐, 이제 괜찮냐 등등 질문을 쏟아냈죠. 젊은 나이여서 그랬던 건지 괜히 강한 녀석에게 친한 척하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고개는 푹 숙인 채로 저한테 갑자기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까 마신 술값이라고 아까는 급해서 못 주고 갔는데 지금 주러 왔다고 하면서 돈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당황했죠. 아니 무슨 깡패가 이렇게 솔직해? 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주면 되지 굳이 이거 주려고 이 시간에 혼자 여기 있었다고? 이것저것 신기한 게 많았는데
뭐 우선은 알았다고 하고 미안한데 오늘은 가게 문 닫았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조심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숙여있던 고개가 알았다는 듯 끄덕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다고 하고 슬쩍 피해서 나왔죠. 뭐 사실 그 친구가 무섭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그 친구의 그룹은 한동안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스가 잡혔으니까 다들 와해되었거나 숨어 있거나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가게로서는 가장 좋은 단체 손님들이었는데 오지 않게 되니 제 일도 한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말고사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장님은 안 나오셨고 저와 주방 이모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보스 녀석은 보이지 않고 보스와 친했던 친구가 이끌고 왔더라고요. 괜시리 반가워서 웃으며 아는 척 좀 하니 그 친구도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바에서 술 마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제가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스 친구도 왔으면 인사라도 하는 건데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의 얼굴이 씁쓸하게 변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던 날 그 친구가 밖까지 잡혀 끌려 나왔는데 어떻게 경찰들 2명을 밖에서 때려 눕히고 도망갔더라는 겁니다. 와, 그 이야기 듣는데 그 덩치 있는 경찰 2명을 때리고 나머지 3명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에 더 놀랐습니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애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뭐 어쨌든 그렇게 도망치는데 경찰도 벼르고 있던 일이라 그날따라 엄청 끈질기게 추격을 했고 도망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서 그날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 한동안 여기 못 왔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온 이유가 그 친구를 추모하려고 잠깐 모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홀에서 노래 부르지도 않고 그냥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술만 마시는 게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 그날 문 닫는데 그 친구 봤다고. 나한테 못 준 술값 주러 왔다고 해서 그거 받았었는데 그럼 그때 막 도망 다니다 나한테 왔었던 건가?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친구가 죽었던 시간이 제가 그 친구를 계단에서 봤던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봤던 시간은 벌써 그 친구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의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동네에 죽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빚을 지고 떠나게 되면 그 죄악 때문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승천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 뒤론 서로 조용했고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조용히 술만 마시다 갔습니다. 그 후엔 저도 기말고사다 뭐다 바빠서 제 기억에서 지워진 일이 되었지만 오늘 내 삶에 신기하거나 무서웠던 경험이 뭐가 있나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 이렇게 이야기로 남겨봅니다. 아무리 싸움만 하던 망나니였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지도 않았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3달 정도 만났던 사이였지만 오늘은 그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따리 상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영상을 보는 재미가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제가 캠으로 찍은 영상도 좀 넣고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 편집하는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딱히 재미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자주 보고, 물론 이야기도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또 유튜브라는 게 영상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어놓고 이야기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같이 가끔씩 멍하니 그냥 영상 틀어놓고 계속 쳐다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지 제 영상도 좀 조회수가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봤는데,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 번 보고, 뭐 이야기가 궁금해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 보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영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넣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보따리 기담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괜찮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하여튼 요번에 올린 영상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씩 더 유튜브라는 걸 공부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봤을 때 재밌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답답해 가지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산책하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날씨도 이제 많이 선선해졌는데, 그럼 오늘 푹 주무시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